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2-32962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1.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 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 증여 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등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남겨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 이하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라 한다. 개별 가액 산정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종전에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등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과세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등 과세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 남겨 이를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고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의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증여의제 규정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식만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어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되었고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까지 이르고 있다. 2.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 소급.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헌과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 회생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 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상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 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준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66조 등에 기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5호 시료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 이른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워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 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구 기촉법상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는 유상증자가 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와 같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회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 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주의 발행 절차가 준수되고 신주 발행 가액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 구조 조정의 전 과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